양동시장에는 냄새가 있다. 새벽 4시의 사골 냄새, 생선 비린내, 그리고 연탄재. 한소율은 그 냄새들 속에서 자랐다. 반지하 창문을 통해 올려다보면 시장 아주머니들의 발목이 보였고 가끔은 지나가는 고양이 발바닥이 유리창에 닿기도 했다. 소율은 그 풍경을 도화지에 그렸다. 이모 한정수는 그림을 보고 잘 그렸네라고 했다. 짧은 칭찬이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시장 사람들 모두 알고 있었다. 소율도 알았다. 초등학교 2학년 때 반 친구가 너 아빠 없지? 라고 물었을 때 소율은 응이라고 대답하고 운동장 한쪽으로 걸어가 그네를 탔다. 울지 않았다. 대신 그날 저녁 공책에 아버지를 그렸다. 얼굴은 없었다. 그냥 양복 입은 윤곽선만.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웹툰을 그렸다. 포토샵도 없었고 태블릿도 없었다. 그냥 종이에 칸을 나누고 볼펜으로 그렸다. 스캔해서 블로그에 올렸더니 댓글이 3개 달렸다. 그중 하나가 다음 편 기다려요였다. 소율은 그 댓글을 보고 이불을 머리 위까지 뒤집어 쓰고 소리를 질렀다. 기쁨이 너무 커서 울음처럼 나왔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날 밤 소율은 이모에게 말했다. 서울 갈게요. 웹툰 작가 할 거예요. 이모는 냉장고를 열어 깍두기를 꺼냈다. 그릇에 가득 담아주며 말했다. 많이 먹고 가. 그게 전부였다. 소율은 그 밤 이모의 손이 깍두기를 담는 모습을 몰래 스케치했다. 나중에 이 그림이 자신의 모든 이야기의 첫 페이지가 될 줄은 그때 몰랐다. 서울은 넓었다. 소율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마포구 고시원 방은 창문이 없었고 복도엔 항상 누군가의 라면 냄새가 가득했다. 광주 반지하에서는 적어도 고양이 발바닥이 보이는 창문이 있었는데 투고는 3번 반려됐다. 4번째 반려 통보 메일을 받던 날 소율은 편의점 카운터에서 이메일 알림을 확인했다. 독자 공감대 형성이 어렵습니다라는 문장이었다. 소율은 화면을 끄고 컵라면에 물을 부었다. 3분을 기다리는 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다. 최재원을 처음 만난 건 5번째 투고 피드백 미팅이었다. 그는 소율의 원고를 보며 한참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원고를 덮고 이렇게 말했다. 이 그림체 버리지 마세요. 칭찬인지 조언인지 알 수 없었지만 소율은 그 말을 집에 가져와 고시원 벽에 붙여놓았다. 문자 그대로 포스트잇에 써서. 이모의 택배는 한 달에 한 번 왔다. 깍두기, 멸치볶음 5만원권 한 장. 소율은 그걸 받을 때마다 이불을 휘집어 쓰고 울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울음이었다. 죄송함인지 그리움인지 아니면 그냥 오래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지는 건지. 서울 3년 차. 정식 연재는 없었다. 통장 잔고는 편의점 알바비로 겨우 유지됐다. 소율은 밤마다 새벽 2시에 혼자 고시원 책상 앞에 앉아 생각했다. 여기까지인가.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다시 태블릿을 켰다. 그것이 소율이 할 수 있는 전부였고 그것으로 버텼다. 카카오톡 알림이 왔을 때 소율은 편의점 카운터에 있었다. 발신인 이름이 없는 번호. 메시지는 5글자였다. 소율아 아빠다. 소율은 그 메시지를 사흘간 읽지 않았다. 정확히는 읽었지만 읽음 처리를 하지 않았다. 사흘 동안 그 메시지 위에 다른 카톡들이 쌓였다. 소율은 밤마다 그 메시지 앞에서 멈췄다가 다른 화면으로 넘어갔다. 사흘째 새벽 결국 답장을 보냈다. 어디서요? 강남의 레스토랑은 소율이 가본 적 없는 종류의 공간이었다. 오병철은 먼저 와 있었다. 소율보다 10분 일찍. 그것이 뭔가를 의미하는지 소율은 알 수 없었다. 그는 소율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 어색하게 서 있다가 그가 먼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그 2글자에 소율의 눈이 뜨거워졌다. 분노가 올라오는 건지 눈물이 올라오는 건지 구분이 안 됐다. 33살이 되도록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다. 소율은 물을 마셨다. 2모금. 그리고 내라고 대답했다. 병철의 제안은 그로부터 사흘 뒤 나왔다. 광주 원도심 재개발 사업, 지역 주민 정서를 담은 따뜻한 웹툰, 정식 플랫폼 연재 계약 마포의 작업실까지.
소율은 그 제안을 들으며 무엇 때문에 수락하려는 건지 스스로도 몰랐다. 연재 때문인지 작업실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이 사람이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그 느낌 때문인지. 이모의 국밥집을 모델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을 때 소율의 손에 처음으로 힘이 들어갔다. 진짜 이야기를 그리는 것 같았다. 아침 햇살이 드는 시장 골목, 육수 냄새, 이모의 손. 댓글 시사회에서 최재원이 원고를 보고 말했다. 이게 진짜 소율 씨 그림이네요. 소율은 그 말에 처음으로 웃었다. 오래된 웃음이 나왔다. 전화는 저녁 8시에 왔다. 이모였다. 소율아. 이모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다. 양동시장 재개발 반대 집회 나갔다가 홍보물 봤다. 거기 국밥집 그림이 우리 집이더라. 내 그림 맞지? 소율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웹툰 재개발 찬성용으로 쓰이는 거 알고 있냐? 전화를 끊고 소율은 3시간 동안 인터넷을 뒤졌다. 오병철 개발사 이름, 광주 원도심 재개발 세입자 퇴거. 기사들이 쏟아졌다. 3년 전 인천 사업지에서 30년 넘게 장사한 상인 19가구를 강제 퇴거시킨 사건. 합의금을 주겠다며 접근해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하고 나서 금액을 절반으로 깎은 사건. 그리고 이번 광주 원도심 재개발 예정지 목록. 소율은 목록을 천천히 내려 읽었다. 양동시장 14번지. 국밥집 한정순. 이모의 국밥집이었다. 태블릿을 껐다. 고시원 방이 조용해졌다. 소율은 오래 앉아 있었다. 분노가 먼저 올 줄 알았는데 온 건 수치심이었다. 아버지에게 속았다는 것보다 이모의 30년 삶을 밀어내는데 자신의 그림이 쓰였다는 사실이 몸 안에서 뜨겁게 타들어왔다. 소율은 새 도화지를 켰다.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았다. 새벽 3시까지 빈 화면만 바라봤다. 다음 날 오전 오병철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기획안 사본을 출력해 가방에 넣었다. 병철은 처음엔 오해라고 했다. 소율이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자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어차피 그 시장 오래 못 가. 내가 안 해줘도 개발은 돼. 너한테는 기회를 준 거야. 소율은 그 말을 들으며 이상한 경험을 했다. 무너질 것 같았는데 오히려 바닥이 생겼다. 30년간 비어있던 빈칸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는지 처음으로 분명하게 알았다. 아버지의 인정이 아니었다. 그냥 소율 자신이었다.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냈다. 반으로 찢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사무실을 나서는 발은 떨리지 않았다. KTX는 2시간이 걸렸다. 소율은 창가 자리에 앉아 서울이 멀어지는 것을 바라봤다. 이상하게도 울고 싶지 않았다. 가방 안에 찢어진 계약서 2조각이 있었다. 소율은 그것을 꺼내 한참 들여다보다가 차창 밖으로 버릴까 생각했다. 그냥 가방에 다시 넣었다. 언젠가 이 장면도 그리게 될 것 같아서. 이모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소율이 국밥집 한쪽 구석 자리에 태블릿을 펼치고 앉자 국밥 한 그릇을 내려놓고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소율은 처음부터 다시 그렸다. 기획안 없이, 콘셉트 회의 없이, 플랫폼 가이드라인 없이, 그냥 눈앞에 있는 것들. 이모가 사고를 젓는 손, 새벽 시장 바닥에 맺히는 서리, 반지하 창문 유리에 코를 박는 고양이, 어릴 때 학급 문집에 그렸던 빈칸. 그 빈칸 안에 이번엔 이모를 그렸다. 그 옆에 소율 자신을. 그 아래에 작은 글씨로 썼다. 우리가 가족이었다. 최재원에게 원고 12컷을 보낸 건 광주에 내려온 지 2주 뒤였다. 그는 1시간 동안 아무 답장이 없었다. 소율은 국밥집 창밖을 보며 시장 어르신들이 좌판을 펼치는 것을 구경했다. 그때 카톡이 왔다. 소율 씨, 이거 사람들 울립니다. 저도 울었어요. 언제 올라오세요? 연재는 한 달 뒤 시작됐다. 제목은 우리가 가족이었다. 첫 화 댓글엔 각자의 이모 이야기가 달렸다. 외할머니 이야기, 혼자 키워준 큰어머니 이야기, 시장 골목에서 보낸 유년기. 소율의 그림이 사람들의 빈칸을 건드리고 있었다. 소율은 그 댓글들을 하나씩 읽으면서 자신이 그리고 싶었던 것이 처음부터 이것이었다는 걸 알았다.
오세린이 연락해온 건 연재 3화가 올라간 날이었다. 언니, 나 이거 보고 울었어. 우리 아빠 이야기이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소율은 답했다. 맞아. 아빠 이야기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 우리 이야기야. 그것으로 두 사람은 가족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되었다. 더 솔직하고 더 조심스럽고 그래서 더 단단한 관계. 최재원은 서울에서 한 달에 2번 광주에 내려왔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원고 미팅은 전화로도 됐다. 그냥 왔다. 이모의 국밥을 먹고 소율의 새 컷을 보고 시장을 함께 걸었다. 어느 날 소율이 물었다. 왜 매번 와요? 최재원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다. 국밥이 맛있어서요. 소율은 웃었다. 이모가 주방에서 콧방귀를 뀌었다. 단행본 한 권이 나온 날 이모는 책을 받아들고 한참 표지를 들여다봤다. 표지에는 반지하 창문 너머로 시장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그림이 있었다. 창문 안쪽엔 국밥집 간판이 보이고 간판 아래 작은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이모가 말했다. 야, 이거 우리 집 맞네. 소율은 웃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종류의 웃음이었다. 마지막 화의 마지막 컷은 이렇다. 반지하 창문으로 아침 햇빛이 들어오고 있다. 식탁 위엔 국밥 2그릇이 김을 내뿜고 있다. 그 옆에 아직 덜 그려진 도화지 한 장이 놓여 있다. 반쯤 그려진 밑그림. 하지만 펜은 도화지 위에 올려져 있다. 그리고 자막. 내 이야기는 내가 그린다.